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오늘 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주심이 정영식 그 헌법재판관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관련 보도를 한번 같이 보시고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주심으로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정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탄핵 사건을 정재판관에게 배당했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심판 진행을 조율하며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할 때는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정영식 재판관은 현재 6명인 헌법재판관 중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고위 법관 출신으로 뚜렷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앞서 2018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직후 윤 대통령은 박선영 전 의원을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했는데 바로 정 재판관의 처형입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박 위원장 임명을 두고 탄핵 방지용 보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자배당을 통해 정영식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주심을 맡게 된 겁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었는데 주심은 누군지 비공개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첫 변론기를 열겠다며 내란 혐의와 관련한 수사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정영식 재판관이 이번 탄핵 심판에 이제 주심이 됐다. 뭐 주심이 됐다고 해갖고 판결 내용을 본인이 뭐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도 이게 뭐 수사 속도나 방향에 주심이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영식이 됐다고 해서 탄핵 심판이 뭔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나갈 것이다. 이렇게 걱정할 뭐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아까 뉴스 보도에도 확인이 됐는데 그 박선영 진실화해 위원장, 이게 이제 윤석열이 그 내란을 일으킨 1, 2, 3 사태 이후에 진실화해 위원장으로 박선영 씨를 임명을 했어요. 박선영 씨가 정영식 재판관의 처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뇌물 아니냐, 일종의 뭐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보험을 들어놨다. 탄핵 심판에 대비해서 이런 뭐 주장도 있었는데, 이 박선영이라는 사람이 이게 웬간하면은 이게 우리 걱정을 안 하죠. 웬간하면은 걱정을 안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영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거 후보자일 때 나왔던 보도예요. 문 대통령은 기생충, 보수단체의 기부,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정영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보수 성향의 북한 이탈 주민 지원단체인 물망초에 5년간 60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 단체에 5년간 6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을 매년 기부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탈북자 단체들이 지금 이 내란 사태의 또 화근이기도 하죠. 탈북 단체들이 내란의 선봉장 역할을 했어요. 자, 북한에 이제 오물풍선을 보내가지고 북한하고 이제 마찰을 일으키고, 또 그것에 항의해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내려보내고, 이것을 김용현이 원점 타격하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이걸 빌미로 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이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짓들을 하는 단체에다가 600만 원을 기부한 이런 사실이 있어요. 응? 그래서 2018년부터 22년까지 물망초에 매년 120만 원씩 기부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물망초는 북한 이탈 주민과 국군 포로 등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로 설립 뒤에 보수 서양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활동을 많이 해왔고, 정 후보자가 후원금을 낼 당시에 물망초의 활동을 보면은요, 2018년 8월 남북 정상회담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이 커지자 물망초 등 보수 서양 단체는 그해 말 김 위원장이 국군 포로를 소환하지 않는다며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자, 이 사람이 처형이에요. 지금 진실화의 위원장이지. 이 사람이 물망초 이사장을 했어. 같은 해 말에 김 위원장이 군사 분계선을 넘는 즉시 체포해야 한다라는 국민 청원을 올리고 광화문 일대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단체는 문 전 대통령의 퇴진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이 박선영이라는 사람이요. 예,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관의 처형이죠. 2020년 2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정광훈과 함께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 참석을 했어요. 자, 이 자리에서 뭐라고 연설을 했느냐. 이 정권,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갉아먹는 기생충 정권이다. 대통령도 기생충이다. 그러니까 문재인도 기생충이다. 국민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대한민국을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려는 이 정권에 침묵할 것인가. 이런 주장에 연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해 2월 5일이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묻는 간통죄를 무수하게 저질렀다. 그것도 국헌을 물랑케 하는 북한과 간통죄, 중국과 간통죄를 저질렀다. 이런 내용의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2021년 5월에요. 물망초가 주최한, 박선영이 이사장이에요. 특별 강연에서 태영호는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고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에 관심을 가지는 정치 세력이 정권을 차지해야 된다. 자, 물망초 발기인대회가 2012년 5월 22일에 열렸는데요. 이때 정영식 재판관이 물망초 발기인 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대략 이제 뭐 제가 이걸 좀 길게 읽어드렸는데 어떤 성향의 인물인지 여러분 뭐 안 봐도 이거 지금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주심을 맡았으니 이거 이제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 이유가 너무 범죄 사실이 뚜렷해서 이미 온 국민이 윤석열이 범죄를 저지르는 걸 눈으로 다 목격했어. 5,200만 국민들이 목격자예요. 이렇게 온 국민이 지켜본 범죄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기각한다? 그러면 진짜 헌재가 불타오르지. 그거는 헌재가 불이 나죠. 그래서 아무리 정영식이 아니라 뭐 그보다 더한 사람 박선영이 직접 가서 재판을 한다고 그래도 탄핵을 기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주심 판사 혼자서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 이런 거죠. 지금 이제 헌재 구성을 보면은 운명의 칼자루 진 헌법재판관 구인에서 나오는데 현재 6인 체제입니다. 진보 성향 2, 중도 보수 성향이 4예요. 그러니까 현재 2대 2대 2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보 2, 중도 2, 보수 2인데 지금 이 중도 성향이 진보 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런데 6인 체제에서는 이거 가지고도 이제 말썽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 6인 체제에서는 한 명만 기각 의견을 내도 기각이 되는 거예요. 6인 체제에서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금 서두르겠다. 뭐 다음 주에 청문회를 실시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어쨌건 간에 현재 상태로 가서 정영식이 미친 셈 치고 기각 의견을 내면은 기각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저런 정도의 과거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요.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지. 자, 그리고요, 공석이 채워져서 이제 3명이 더 임명이 되면은 보수 1명, 진보 2명, 이렇게 임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중도가 2, 보수가 3, 예, 진보가 4가 되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은 중도가 다 진보 쪽으로 오면은, 탄핵이 인용되는 거죠. 그래서 공석이 채워지게 되면은,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도 높고, 현재는 뭐 정영식도 기각 뭐 이런 의견을 내는 게 뭐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연작전이에요. 최장 180일. 지금 정상적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면은, 탄핵 심판이 이루어진다면은 길어야 2달 안에 끝날 것이다라는 것이 헌법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에요. 그거는 정상적인 경우인지. 정상적인 경우예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30일이 좀 넘었죠. 그 다음에 박근혜는 60일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탄핵과 박근혜 탄핵 그 중간 정도에서 대략 결론이 나지 않겠는가. 그리고 혐의 사실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오래 다툴 필요도 없다. 이런 게 일반적 의견이긴 한데, 지금 윤석열이 본인이 직접 변론을 해서라도 다퉈보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도 지연작전으로 들어갈, 침대 축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침대 축구를 하고 들어넣어서 뭘 원하는 거냐. 탄핵은 인용이 되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을 막아보겠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것만 막으면 된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영식이 주심이 된 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새롭게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더라도 보수가 3 정도가 보수가 한 3명 정도 되는 거예요.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돼갖고 시간 지연 작전을 하면은 최장 180일까지 지연은 가능한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180일까지. 그럼 언제냐? 14일에 탄핵이 됐으니까요. 대략 5월 중순까지는, 5월 한 뭐 15일에서 20일 사이까지는 지연이 가능해. 자, 5월 달까지 지연을 했어. 그러면 대선은 60일 뒤니까 7월에 가능한 거예요. 7월에 대선을 치르는 거지. 윤석열 임기가 조금 늘어난다, 뭐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라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 애들 벌써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2심 12월 15일 전에 나와야 된다라고 뭐 결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법원을 압박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위증교사 재판 사실관계 뚜렷 조속한 2심 판결을 기대한다. 예. 헌재 윤 탄핵소추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 자, 이제 이런 양비론으로 나올 거예요. 윤석열 탄핵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만 이재명 대표 재판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나와서 선동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방면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할 거예요. 그리고 압박하지 않아도 될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왜? 사법부도 기득권 세력, 기득권 카르텔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에 사법 내란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자, 얘네가 누워버리면, 자, 헌재는 누워버리고요. 예. 이재명 대표 재판은 빠르게 진행을 하면,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요 위증교사죄, 그건 이제 무죄이기 때문에, 위증교사 재판 같은 경우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저건 빨리 진행하지 않아도 돼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자, 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얘네들이 633, 이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2월 15일 전에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도 633 훈시에 근거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3개월 안에 끝내라 이거죠. 2심을. 그 다음에 대법 판결도 그럼 33개월 안에 끝내라. 이런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만약에 법원이 그 훈시를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물론 뭐 민주당에서 지금 눕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차치를 해놓고 쟤네들이 계속 사법부를 압박해서 혹은 사법부와 결탁해서 이재명 대표 재판을 빠르게 진행을 해버리면
2심은 2월 중순에, 그 다음에 대법 판결은 그 3개월 뒤가 되는 5월 중순에 평가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5월 중순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대법 확정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는 물론 그 전에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마지노선을 어떻게 쳐야 되냐면은 5월 안에 대선을 해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5월 안에 대선을 해야 된다. 4월 대선으로 가지 않으면은 진짜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고, 정말 이놈들이 골 때린 상황을 만드는 거는 뭐냐면요. 자, 민주당에서 탄핵이 인용이 됐어요. 4월 달에. 4월 달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6월 달에 대선을 치르겠죠. 4월 초에 윤석열 파면한다 라고 선고를 했어. 그러면은 6월 달에 대선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60일 뒤니까 6월에 치르게 되는데, 자, 이재명 대표를 5월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대법에서 확정 판결을 내려버리면, 대선 직전에 확정 판결을 내려버리면 우리는 후보 자체를 못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야. 혹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를 못하게 되면 2위 후보가 승계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경선 절차를, 대선이 일정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경선 절차를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은 2위 후보를 대신 내보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2위 후보는 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경선을 해요. 예, 그럼 누군가 출마를 할 거잖아요. 누가 출마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김동연, 김경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쟤네들이. 김경수가 요즘 촛불 집회 가가지고 김동연이죠. 막 쇼하고 다니죠. 연립댄니님, 김민석 의원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를 했는데 김민석 의원도 출마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이면 김민석 의원이 2등을 하기도 힘들어. 물론 나중에 정 안 되는 상황이면 그것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에 출마를 했는데 김민석 의원도 출마를 할 수는 없잖아요. 김민석 의원은 당대표를 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이렇게 경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이 새끼들이 5월 달에 이재명 확정 판결을 내려버리면 2등을 지금 뭐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김동연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김동연이 자동 승계가 돼버리는 이런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5월에님 송영길 얘기하는데 송영길 대표는 소나무당이잖아. 민주당 후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 후보를. 자, 이런 작전을 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또 정금자 같이 막 울고불고 그러지 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시나리오들을 제가 정리를 해줘야 우리가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상황, 최악의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쟤네는 그리고 이 그림을 짤 거라니까? 어떻게든 이 그림을 짤 거예요, 지금. 왜? 목숨이 걸렸어. 윤석열은 이제 죽게 생겼잖아. 그리고 국민의힘은 해산당하게 생겼어요.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들, 토착 외구들 다 밥그릇 날아가게 생겼어. 그냥 가만히 죽을 것 같아요, 쟤네들이? 그냥 헌재에서 그래 탄핵 인용, 윤석열 사형, 김건희 사형, 김용현 사형, 국민의힘 해산, 검찰 해체, 이렇게 흘러갈 것 같냐고, 앞으로 전국이. 이재명 대표가 탄핵 직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더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이것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 대비를 해야죠. 뭐 저는 한 2년 전부터 계속 뭐 혼자서 대비를 해오고는 있는데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쟤네들 뜻대로 안 되죠. 쟤네들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대비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이재명 대표와
변호인단 민주당에서는 일단 들어 누워야지. 뭐 욕을 하건 말건 뭐 쟤네들이 니네들 뭐 왜 불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느냐, 꼼수를 쓰느냐, 뭐 개소리를 떠들건 말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재판을 지연시켜야 됩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와 변호인단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침대 축구 해야 된다 누차 말씀드렸잖아. 침대 축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은 오늘도 이제 헌재에서 촛불 집회를 했는데 헌재가 하루라도 빨리 인용 결정을 윤석열을 파면하도록 압박을 해야 돼요. 여기서 엉뚱한 짓 했다가는 다 맞아 죽겠구나. 그런 분위기가 될 정도로 압박을 해야 돼. 그래서 평일에는 오늘 뭐 한 1000여 명 정도 모여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매주 주말에 진짜 종로가 여의도만큼 시민들이 모일 수 있도록 결집을 해야 돼요.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죽겠구나. 이런 정도 공포감을 줘야 돼. 진짜 100만, 200만이 매주 쏟아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얘네가 허튼 짓을 못해요. 그래서 2월 안에 어떻게든 재판을 끝내야 된다. 헌재 시한을 딱 줘야 돼요. 지금부터. 니네는 2월 안에 이게 오래 걸릴 일이 뭐가 있냐. 2월 안에 끝내야 된다. 국민의힘 애들이 그러잖아. 사법부에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을 끝내라. 막 이러고 협박을 하잖아.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야. 니네 2월 안에 끝내야 된다. 안 끝내면은 이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2월까지 이걸 안 끝내잖아요. 얘네 헌재가. 이거는 사법 내란으로 보시면 돼요. 사법 쿠데타야. 2월을 넘어간다. 이걸 뭐 이 핑계 저 핑계 돼갖고 2월을 넘어간다 하면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 넘어갈 필요가 없어. 근데 2월을 넘어간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법 쿠데타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지금부터 니네 2월 넘어가면 죽는다. 2월 넘어가면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윤석열을 파면시킬 것이다. 이러면서 헌재에게 최종 시한을 계속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세요. 국민의힘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은 헌재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오늘 헌재 모습이에요. 예? 국민은 대통령님과 함께합니다. 자, 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통치행위. 이게 헌재 앞 모습입니다. 헌재 앞에 이렇게 화환이 쭉. 이게 정영식 힘내라고 응원하라고 응원해 주는 거죠. 예, 탄핵 반대 대통령 무죄. 자유대한민국 수호자 윤석열. 이런 지금 화환이 헌재 앞에 가득 찼어요. 이미 얘네들은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뭐 우리도 뭐 붙어서 지금 싸우고는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보도가 나와요. 이재명 선거법 2심 결론, 탄핵 심판 결론보다 늦을 전망. 요게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이제 정치권에서 이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 이 문제는 내일 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또 내각제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 이원 그 내각제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지금 세력들은 없고요. 근데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홍석현이 또 이제 슬슬 이 여시제 세력들이 이제 슬슬 또 겨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니까요. 그러면서 4년 중임제를 얘기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 유사 내각제로 보시면 돼요. 유사 내각제. 이런 거를 시도하려는 또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부안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두관 전 의원 여기에 뭐 부안해동을 해갖고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오늘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내일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개헌 논의가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가긴 갈 건데 국민의힘에서도 개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임기 단축 중임제 4년 중임제 개헌, 요거를 지금 들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4월에 자 국민 투표를 하는 것, 3월이죠. 3월에 국민 투표를 하는 것도 민주당에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 물론 뭐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개헌하는 걸 저는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임기 단축과 4년 중임제 개헌. 요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가지고 헌재와 보수 진영을 압박할 필요도 있다. 오늘 내일 좀 더 내각제 얘기하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요것도 롯봉기에서 좀 왔죠? 예, 요거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차단 좀 몇 개 하고요. 예, 요거 롯봉기 또라이들 한동훈 팬클럽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가차 없이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10시 30분에 여러분들 더 심도 깊은 얘기 가지고 오늘 못다한 얘기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